대한 간단한 얘기들을 했고 오늘은 약간 등비수열을 조금 활용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넘어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런 좀 아이디어들을 체크하고 넘어간다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끝낸 후 시그마를 갑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오늘 숙제는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일단은 개쉬움. 왜냐? 아주 그냥 베이직 연습 문제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시그마는 기호랑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기호랑 친해질 수 있게 되게 쉬운 문제들만 일단 가지고 왔으니까 금요일까지 반드시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금요일까지 반드시 연습해오셔야 되겠고 시그마 내용은요. 오늘 결석생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얘 모르면은 다음 날부터의 수업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 수능이랑 학교 내신이 다 시그마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내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라는 기호는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등비수열의 1반항부터 복습하면서 가겠습니다. 교재 18쪽입니다. 교재 18쪽에서부터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은 요거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갑시다. 바로 등비수열의 무슨 항이냐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다시 한번 더 집중해 보자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등비수열은 뭐랑 뭐를 알고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랑 뭐가 주어졌을 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 되죠? 공비 또? 그치. 제1항과 공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비수열은 여기 있는 첫째항 A1 그 다음에 공비 R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토대로 우리는 답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거든. 일반항이라는 건 제 n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제 n항은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첫째 항 A1에다가 공비 몇 제곱을 곱해준 거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다. 공비 몇 제곱? 몇 제곱? n제곱, n-1제곱. 그치. 하나 작은 거. 왜냐면은 공비는 얘 첫째 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 작은 것만큼만 곱해지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저 빨간색의 일반항 공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항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바로 출력이 되어야지 여기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통해 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네 등비수열 바로 출발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번을 보게 되면 등비수열 AN이 있습니다.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 그렇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3인. 그러니까 5 곱하기 3에 n-1제곱으로 주어져 있는 게 제 n항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저 일반항이 처음으로 얼마보다 커지게 되는 항을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만이니까 그럼 얘가 만보다 크게 하는 자연수가 도대체 누구지?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맞아? 그럼 5로 나누니까 실제로 여기 있었던 3이 n-1제곱이 나는 2000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된다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미련하게 로그로 해가지고 구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노가다입니다. 대입하는 게 제일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3의 5제곱이 얼마인지는 알죠. 그럼 3의 5제곱이 얼마인가 그걸 이용해서 몇 번을 더 곱하면 되는지 그래서 커지는 순간이 처음으로 언제부터 커지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n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항번호 자연수니까 그래서 자연수를 뭐를 이용해서 찾겠냐면 요거 그러니까 노가다를 야무지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노가다를 좀 야무지게 해볼게요. 그래서 노가다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봅니다. 그러면 우린 이미 알거든. 3의 5제곱은 얼마라는 것을? 3의 5제곱은 얼마야? 계산해보면. 그럼 3의 4제곱은 얼마예요? 81이지. 그럼 3의 5제곱은 여기다가 3만 곱하면 되는 거지. 얼마야? 243.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아직까지 한참 모자르죠. 맞아요? 그럼 계속 넣어보는 거야. 그럼 3의 6제곱은 여기에 3을 곱하지. 얼마지?
그치? 729죠. 맞아요? 아직까지는 한참 모자르니까 한 번만 더 곱해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의 최제곱이 되는 순간 여기에 3을 곱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729 곱하기 3이지. 그럼 얘는 적어도 2000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순간 보였지. 이렇게 2000이 처음으로 넘어가주는 그 순간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다가 지금 여기 아이디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번호 n-1에 집중을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요 n-1에 포커스를 맞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7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n-1은 7부터 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n-1은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7보다 크면 다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넘어가니까 n이 몇 이상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만보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8 이상일 때 만보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커지는 건 가장 작은 거 찾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몇 항에서부터는 만보다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이 제 8항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턱대고 로그로 구해야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너네가 로그 2라고 주어져 있는 게 0. 보통 뭐였지? 3010이랑 여기는 로그 3이 있는데 얘가 0.4771 이렇게 나오지만 솔직히 얘네 아니고서는요. 여러분들 어차피 로그로 처리한다 했을 때 계산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지수에 해당하는 지수 부등식을 푸는 건데 로그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마냥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로그 부등식 풀려면 로그 값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제가 풀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로그 값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 풀려고 하면 특히 소수점이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진짜 이렇게 노가다에서 일일이 찾는 것도 방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여기는?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다시 한번 풀고 뒤에 3-1번까지 풀어보는데 두 개 합쳐서 5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두 개 합쳐서 5분 드릴게요.
자, 한번 나머지들은 안 된 것들은 해보시고 3-3번까지 금방 해볼 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해보면 되겠고 대표형 4번 볼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지난번 등차 수열하실 때 카운팅하는 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카운팅하는 법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카운팅하는 법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줄 테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집어넣고 가면은 그때부터 막 그렇게 대단하게 복잡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봅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따가 내가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봐봐. 알겠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뭐 전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개념이라고 하기도 한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친구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바로 어떤 친구냐면 이런 거. 봐봐. 내가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수 사이에 나는 몇 개의 수를 끼워 넣을 거냐면 n개의 수를 넣어 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n개의 수를 뭐 할 거냐면 대입할 거야. 그래서 n개의 수를 대입해서 만들어낸 뭐를 얘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수열의 항번호를 좀 붙이는 방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가 처음에 내가 등차 수열에서 관련된 내용을 했을 때 조금 헷갈려 하길래 내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다고 했었죠. 그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의 수를 대입해서 만들어낸 수열의 항번호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항번호 표기법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어떻게 표기가 되겠습니까?에 집중해서 보면은 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제 네모항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이에 나는 지금부터 n개의 숫자를 끼워 넣어 볼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를 내가 지금부터 x1, 얘를 x2, x3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서 n개가 되게 만들어줄 거니까 x의 n-1과 누구까지 갈 거냐면 얘기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xn까지 갔을 때 여기 있는 요 a 네모 요거를 찾아주는 거지. 맞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기 있었던 얘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들 얘네들이 개수가 대부분 정해져 있거나 안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조금 더 일반화된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얘가 n번 이렇게 n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n개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진짜 앞에서부터 카운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카운팅을 해서 얘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A랑 여기 있는 X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수열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의 수열을 끼워 넣어서 양옆에 이렇게 붙여놔도 걔가 전체적으로 수열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붙여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대놓고 수열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이 수열이라는 우리 하나의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그러면 이 x1이라는 요 친구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 친구는 앞에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 다음에 오는 친구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몇 번째 자리예요? 이게 시작이니까. 이게 몇 번째 자리야? 이게 제1항이었던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수열의 항번호로 얘기해주면 이게 진짜 제1항이었을 때 그럼 얘는 몇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 몇 항이 될 거야? 제 2항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제 몇 항이에요? 제 3항이겠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 오지 않아요? 여기 밑에 붙어 있는 첨자보다 실제 항번호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안 커지고 있어요? 하나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제 몇 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제 n항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첨자보다 하나가 더 많으니까. 하나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진짜 앞에 붙어 있는 숫자 개수만큼 하나씩 밀린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비록 x로 따졌을 때 n-1번째의 숫자였지만 이걸 a1까지 끼는 순간 얘는 한 번호가 밀리면 돼.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제 n 항이 되었습니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 몇 항인 거예요, 이게? 그치. 제 n 플러스 1 항으로 이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끝에 있는 건 얘보다 하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n 더하기 1번째야 아니면 n 더하기 2번째야. 그러니까 얘가 n 더하기 2번째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제 n 더하기 2 항인데 그러면은 느낌 오지 않아요? 여기 있는 무조건 끝에 있는 수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가운데 껴져 있는 에다가 양 옆에 있는 숫자까지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의 항번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껴져 있었던 그 개수와 여기 앞에 거의 개수와 뒤에 거의 개수까지 더해서 만들어낸 게 여기 끝에 있는 항번호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n은 가운데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있는 2. 이게 실제 수열의 양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열의 끝을 뒤에다가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아무리 n개가 있고 2n개가 있고 3n개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쓰면 된다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만 잘 정리해놓고 가세요. 지금 빨리 정리해놔.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왜? 마이크 끄고 있었기 때문에 뭐야 켜져 있었네? 마이크 켜져 있었네? 그러면 서연이는 이거를 대놓고 들었을 거라는 소리잖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얘.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 뭘 인사를 해줘?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럴 순 없잖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직 할 수 없잖아 라고 했잖아. 또 다른 네 친구는 아직도 자나 봐. 아침엔 일어나 있던데. 그럼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잠수 탔어? 진짜 잠수 탄 건 진짜 잠수 탄 거야? 모르겠어요. 허허. 아침에 저도 연락 안 드리고. 잠수 탔네. 응? 저 광성고에는 축구하러 갔고. 재밌겠다. 뭘 재밌겠다 야. 수업을 째니까. 오늘 시그마라는 중요한 거 하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다 정리했죠? 다 정리했죠? 나경이 됐어 여기까지? 빨리. 다 됐어요? 뭐야? 자 여기 보세요. 안 됐다며.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 풀게요. 앞에 보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두수 3과 2, 4, 3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끼워 넣었냐면 3개만 딱딱딱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저 수열.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는 수열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3과 x1과 x2와 x3와 2, 4, 3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수열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존재하는 수열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누구랑 누구를 찾으라 그러고 있냐면 얘네 x1과 x3의 곱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x1과 x3은 대놓고 얘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솔직히 그냥 바로 보이긴 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실제 수열로 따졌을 때 얘가 현재 제1항이었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알겠지 이제. 얘가 가운데 거에다가 양 끝에 거 더하면 되니까 얘가 제 몇 항이에요? 2, 4, 3은 제 몇 항이야? 제 5항이겠지.
가운데 거 3개에다가 양 끝에 거 2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제5항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그 사이에 있는 2개, x1과 x3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1은 제 몇 항이에요? 얘가 제2항. 그럼 x3은요? 제 몇 항이 되는 겁니까? 제4항.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문제를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x1과 x3를 곱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제2항과 제4항을 곱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번항으로 접근해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항으로 접근하겠다는 아이디어에 따라 그래서 나는 첫째 항 3과 그 다음에 나는 공비 A2니까 그래서 공비 1제곱이 되겠죠. 2 빼기 1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준 거 하나, 그 다음에 A4는 첫째 항이 3, 그 다음에 제4항이니까 공비 몇 제곱이 될 거라서 세제곱이 될 거니까 얘네들의 곱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9에다가 공비 몇 제곱을 구해달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 몇 제곱? 공비 4제곱을 구하면 되겠다. 그게 정답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한 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 찾아주면 정답은 나올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정답을 유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눈에 보이지? 나는 누구만 찾으면 되겠다요? 그치, R. 뭐야? 2글자로? 공비죠. 그럼 공비만 찾으면 되겠는데 공비 2개 항만 알고 있으면 끝이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5항 저건 안 나눠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 제5항은 첫째 항 3에다가 공비 대놓고 몇 제곱이니까요. 제5항이 공비 몇 제곱이야? 4제곱을 얘기해 준 게 진짜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 4, 3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기 공비 4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하게 되면 공비 4제곱이 얼마가 될 거야? 그러니까 2, 4, 3을 3으로 나누니까? 나왔지. 뭐 하면 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공비 4제곱이 81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곱해주면 정답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곱하면 돼.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729.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막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 여기 빨리 정리하시고 뒤에 4-1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한번 풀어볼게요. 5분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5분 동안 풀어볼게요.
보고 그때 처음으로 인천외고 수학에서 80 몇 점 받았어 내가. 반 3등 했어 내가. 반 3등하고 진짜 반 3등 했어. 애들 보고 그때 우리 학교 평균이 33점인가 32점인가 그랬는데 근데 중간고사를 아주 대차게 말아먹어 놨었기 때문에 아무리 등급 올라놔도 3등급. 근데 그 기말고사 점수로만 따지면 나 1등급이었어. 1등급 아니고 2등급이었어 그때 진짜로.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랬었죠. 나도 눈 돌아가 있잖아. 그래서 너네 가끔 느끼지 않니? 내가 요즘 눈이 돌아가 있다는 소식을 조금 느끼지 않아요? 이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눈이 좀 돌아야 된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 주변의 수학 선생님들은 다 하나같이 눈이 돌아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개념 안 어려우니까 잘 보시면 되겠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성립되는지도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다른 걸로 증명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고 증명했죠? 뭐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각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부터 가볍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건 등, 차, 누구냐면 중항. 이 친구부터 우리가 가볍게 리뷰 좀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 문제 중에 있어요. 등차 중항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까먹으셨을까봐 리뷰해드립니다. 알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말만 안 했어도 100점짜리였는데 그쵸? 내 점수를 내가 깎았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왜? 특기예요. 자폭하는 거. 자 여기 보겠습니다. 등차 중항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수열이 대놓고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활용하는 게 등차 중항이에요? 그치. 얘네들이 등차수열이라는 조건을 깔고 있을 때 그 등차수열에서의 가운데 이거를 등차중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등차중앙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여기 등차중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하나의 관계식이 있으실 텐데 그 관계식에 집중을 해주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여기 있는 얘네 둘의 평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얘네 둘의 중점을 구하는 거랑 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등차 중앙은 양 끝에 해당하는 중점과 동일한 관계야 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서 드러나므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점 관계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등차 중앙 관계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 양 끝에 더한 거의 중점이랑 같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나왔냐면 가운데 거 등차 중앙을 2배 하면 양 끝에 거 더한 거랑 같더래 라는 요 관계식을 찾았던 거예요. 등차 중앙은 실제로 얘네들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냐면 그 일정한 숫자였던 공차와 일정한 숫자였던 공차만큼 더하고 빼고의 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중점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등차 중앙은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등비 중앙은요. 조금 수직선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등비 중앙 관계식은요. 일반항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등비 중앙이라는 거는 개념은 쉬워요. 근데 얘네들의 관계식, 얘네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건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일반항으로서 얘가 성립한다. 그래서 둘이 항등식이 된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등비 중항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얘기해주면서 오면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등비 중항은요. 똑같이 항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최소? 똑같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항, B라는 항, C라는 항이 있는데 얘네가 이번에 다 무슨 수열일 때 등비중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무슨 수열일 때? 그치.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친구에 있어서의 가운데 항. 이걸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등비중항은 그때 여기 가운데 항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등비중앙 관계식만 기억하고 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등비중앙 관계식은요.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등비중앙의 관계식은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그냥 하나의 일반항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이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는 공비를 몇 번 곱한 것이 돼요? N번. n번이에요? A에서 B로 가려면? 이건 그냥 한 번만 곱하면 되죠. 맞아요? 왜냐? 바로 이어지는 숫자니까 등비 수열이면 공비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것 뿐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비 한 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를 등비 중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항부터 만들자면 그래서 일반항부터 만들었을 때 얘가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눈에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얘는 그래서 n제곱 하나 더 여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B에서 C를 만들 수 있죠. 똑같이 뭐만 곱하면 되니까. 똑같이 공비 R 한 번만 더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C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이 됩니까? 그치. n 더하기 1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가운데 거랑 양 끝에 거 사이의 관계를 볼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등비 중항이었던 B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양 끝에 사이의 관계 A랑 C 얘네들 사이의 관계로 한번 보려고 해요. 괜찮나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나마 얘네들이 지금 현재 나는 다 곱하기로 정리가 돼 있는 아이들이야. 그럼 여기도 다 곱하기로 정리가 돼 있는 아이들이고 얘도 지금 이제 곱하기로 정리가 돼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기로 정리를 하다 보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식을 정리하고 싶으면 당연히 곱하든가 나누든가로 가는 게 낫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진짜 곱해보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곱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거는 실제로 얘를 뭐 해준 거랑 같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냐면 얘네들 가운데 거를 2번 곱하면은 A를 2번 곱하고 여기 있는 얘 공비도 곱해주다 보니까 2n제곱이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친구가 첫째 항에다가 공비 n제곱을 전체 제곱해준 거랑 같더래 라는 이런 관계가 나와. 됐어요? 다시 어떤 거야? 이 친구를 2번 곱한 거랑 같대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찾아줄 수 있냐면 여기 있었던 등비 중앙이라는 거를 2번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랑 양 끝에 거를 곱한 것은 같다라는 결론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건 노가다를 통해서 찾아낸 결론인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얘를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한다 했으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찾아주는 게 맞냐면 실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건 공비 만들었던 식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는 진짜 공비입니다. 등비 수열은 그나마 공비만 같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공비를 구해보자고. 됐어요? 그럼 공비는 아니지. 우리가 여기 있는 R, 공비를 하나 구할 거야. 그럼 하나 큰 항에서 하나 작은 항을 뭐 해야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들? 빼야지 공비가 나와요? 나눠야지. 왜냐면 공비는 곱해져서 만들어지는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제 증명은 공비가 같다라는 거를 활용할 거야. 그러니까 공비가 일치합니다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 작은 거에서 하나 큰 거를 곱해준 거랑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잡아준 하나 작은 거랑 하나 큰 거를 곱해준 거랑 같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곱해준 게 서로 같겠지. 크로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크로스 해가지고 보여주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찾을 수가 있냐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해서 크로스를 하니까 결국 계산 결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B제곱과 A랑 C를 곱해준 거를 같다. 저기 노가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한 거랑 얘를 통해서 증명한 거랑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수학자들이 제일 먼저 이런 짓거리를 먼저 해봤겠지. 맞아요? 근데 이게 해보다 보니까 비슷한 거 같잖아. 근데 이게 말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는 솔직히 우연찮게 그냥 노가다다가 맞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 맞아?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얘가 다 통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비가 같다라는 걸 활용하면 되겠네?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요게 있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은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건 그 등비 중앙은 2번 곱한 거랑 양 끝에 거를 곱한 것은 서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그게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등비 중앙의 관계식 별표 누구? 예.
그래서 등비 중앙을 2번 곱하면 양 끝에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사실 하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네 증명해주는 게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인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하나 차이 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 차이 나는 아이들을 나눠준 게 그게 바로 그 일정한 숫자 공비 R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비가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증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공비다.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끝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20분까지 쉬었다가 20분에 이어서 등비 중앙 조금 더 빨리 살펴본 다음에 수열의 합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
그렇게 증명이 돼서 결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한 것이 양 끝에 거랑 같다. 끝.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유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노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반항으로 노가다 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요거 공비가 일치하다라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증명되는 건 요거야. 공비가 일치하다. 교과서에는 다 요걸로 실려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가볍게 봐. A랑 B를 찾을 건데, 여기는 A 측면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20쪽에 계속 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A를 봐봐. 그럼 A는 64랑 16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등비수열의 딱 가운데 항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면 없어? 여기 있는 요 A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동그라미 치고 A가 그래서 무슨 중항이니까? 등비 중항 대시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같이 적으면서 봅시다. 기본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등비 중항이 되셨으니 그 순간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운데 거.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었던 A를 제곱한 거랑 양 끝에 거였던 64랑 16이죠. 근데 64랑 16 곱하는 거 되게 짜증나니까 왠지 소인수분해 하고 싶어서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64는 2의 몇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2의 6제곱이죠? 64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의 6제곱화. 그 다음에 16은 2의 몇 제곱이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오히려 곱해진. 결국 나는 2의 몇 제곱이 된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A제곱이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죠. 맞아요? 왜? 우리가 원했던 건 A. 누구만 날려버렸을 때의 결과냐면 제곱 날려버렸을 때의 결과니까. 맞아? 그냥 지수방정식 풀어버려.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 날렸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의 10제곱에 우리는 2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계산하면 돼. 2의 몇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의 몇 제곱이라서 2의 5제곱이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만 될 수 있다. 원래는 32. 근데 얘가 제곱에서 30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제곱해가지고 1024가 됐기 때문에 그 제곱하기 전에 거를 찾으려면 플러스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자고. 음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A는 2의 5제곱이었던 32가 되기는 하는데 앞에 풀마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풀마 32가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항이 두 개가 나와요. 항상.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이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 뭐야? A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B도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A가 그래서 내가 32일 때라는 문제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A가 얼마일 때도 보여줄 거냐면 마이너스 32일 때도 그래서 같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A가 32일 때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있었던 그럼 여기 있었던 16도 A랑 B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등비 중앙입니다. OX? 아니 5죠. A랑 B도 16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등비 중앙. 맞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등비 중앙이 맞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16의 제곱이 그래서 나는 저기 있었던 32와 그 다음에 나는 B를 곱한 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겠죠. 맞나요? 그럼 봐봐라. 16이 또 2의 몇 제곱이시니까? 2의 4제곱이시니까 그래서 2의 4제곱의 제곱이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32는 아까 얘기했던 2의 5제곱이었고 거기에 B를 곱해준 거랑 같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결국 얘가 2의 8제곱이고 얘가 2의 5제곱에다가 B를 곱한 거니까 그럼 B는 2의 몇 제곱이 돼서? 3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8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마이너스 32일 때 똑같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 거였던 16의 제곱 이제 알겠다. 2의 8제곱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2의 8제곱이 결국 나는 A랑 B를 곱하는데 A가 마이너스 32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32와 그래서 누구를 곱해준 결과냐면 B를 곱해준 결과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B가 한 마이너스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의 8제곱은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의 5제곱과 B를 곱해줘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B는 우리는 마이너스까지 다 넘긴 마이너스 2의 8 빼기 5네요. 그래서 얘가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B가 풀마팔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A가 저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학교에서는 분명히 다 인정할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더 제한할 것 같아? 당연히 제한하겠지.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다 아니면 모든 항이 양수랑 음수가 왔다 갔다 거린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데 양수, 음수 왔다 갔다 거리게 하려면 보통 공비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형 5번부터 가볍게 해서 보면 되는데 쉬워요. 쉬워요. 하는 방법 쉬워. 앞에 봐. 자,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그럼 여기 있는 등비중앙을 활용해서 우리가 x값 찾는 문제고 우리는 이런 거 찾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거 곱한 거랑 서로 뭐 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자. 같다. 왜냐? 쟤는 공비도 모르고 첫째 항도 안다 모른다. 공비도 모르지만 첫째 항도 안다 모른다? 이거 알아볼래요? 대표형 5번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등비수열 문제들은 웬만하면 등비중앙을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보겠습니다. 봐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답을 하나로 한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요거 세 개의 수열을 주기는 줬는데 이 세 개의 수열 관계를 알려줬습니다. 셋 다 일단 뭐가 돼야 된대요? 양수. 그치, 동그라미.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 거는 양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x-1도, x 더하기 1도, 2x 빼기 1도 다 0보다 어때야 되는 겁니까? 여기 셋 다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얘네들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면서 나오게 된 x 범위가 한정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거 세 개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x 범위를 잘라.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풀어줍니다.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x가 누구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두 번째 거 x가 누구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 풀면 x가 몇 분의 몇보다 크면 되니까 그치. 그럼 이 셋을 아우르는 범위만 찾아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네 셋을 싹 다 아우를 수 있는 범위. 그게 바로 누구보다 크다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 셋 다 아우를 수 있는 범위가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양수 조건에 의해서 x 범위를 한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첫째 항 몰라. 공비 몰라. 근데 x 더하기를 보니까 이거 무슨 중앙이야? 등비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x 빼기 1과 x 더하기 1과 2x 빼기 1의 첫째 항과 공비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적어도 얘가 등비 중앙인 것까지는 보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등비 중앙이니까 이거 그냥 무슨 관계식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무슨 관계식 쓰면 될 것 같아? 등비 중앙 관계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가운데 거 x 더하기 1을 제곱한 거랑 양 끝에 거 x 빼기 1과 2x 빼기 1을 곱한 것이 서로 갖다 놓고 풀면 됩니다. 끝.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가볍게? 2차 방정식. 그래서 얘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과 재전개에서 나오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과 잡아주면서 넘어간 x제곱 마이너스 5x가 0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풀어주면 x값 두 개 나오지. 그러면 그 x값 두 개 중에 누구보다 큰 것만 찾아주면 되니까 1보다 큰 것만 찾으면 되니까 정답 얼마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첫째 항 모르고 공비 모르면 등비중앙 활용하면 답은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답을 구하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분명히 조건 제한하니까 조건부터 확실하게 제한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하시고 밑에 5-1번도 풀어봅니다. 합쳐서 5분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5-3번. 설마 나머지 정리를 까먹은 인간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오타가 더럽게 많아요.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오타 찾은 거에 대한 보상은 내가 먹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책에 오타가 있으면 먼저 얘기하세요. 나보다 먼저 얘기하면 그거 먹을 거 사드려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학습지는 안 돼요? 어? 학습지는 안 돼요? 학습지도 돼요. 돼요? 학습지 몇 개 있더라고. 근데 내가 몇 개 찾은 거 있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5-3번은 일단은 이거야. 일단 x는 2, x는 1. 그거를 다 x 빼기 2랑 x 빼기 1로 바꾸세요. 는으로 돼 있는 걸 빼기로 바꿔. 알겠죠? 는을 빼기로 바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만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등비수열이란다. 나머지 정리라는 건데 여기 5-3번을 풀기 위해서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볍게.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5-3번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아이디어 하나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되게 유명해. 내가 1학년 때 분명히 너네한테 외우라고 했던 그런 친구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딱 보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오라고 내가 1학년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되셔가지고 까먹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1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까먹었을 것 같은 그 친구를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셔야 돼요. 미적분 1에서 나와요. 미적분 1에서 대놓고 그 미분 도함수 항등식 가지고 문제 풀 때 얘를 좀 활용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fx라는 식을 내가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몇 차항이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 나오지 보통? 상수 나오죠. 0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상수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요 상수 나머지 r을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니? 라고 하면 여기 fx에 대한 확인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등식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항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fx라는 것 자체가 x-알파로 나눴을 때의 몫은 q였고 나머지 r은 그대로 더했습니다. 이거였다 보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나머지 r을 찾기 위해서 몫을 죽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몫을 죽여가지고 만들어낸 결과 그래서 우리는 여기 x에다가 누구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알파를. 그럼 여기도 알파 집어넣어서 우리는 나머지 r이 결국 어떤 하나의 함수 값인데 그 x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누구냐면 저기 1차식을 0 만들어주는 해. 그걸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f-알파랑 같다. 이게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아까 여기 밑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주자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만약에 내가 어떤 fx라고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이번에 뭐로 나눌 거냐면 그냥 x-2로 나눌게요. 그래서 여기 fx라고 주어져 있는 식을 x-2로 나눴을 때 우리는 나머지 r.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 r은 f 얼마라고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r은 f 얼마? 그치.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서 얘네 함수값 읽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함수값 읽어주게 되면 3개가 딱딱딱 나올 건데 그게 a에 대한 식으로 대한 등비수열이다. 그렇게 푸는 문제야, 걔는요. 이해되셨죠? 됐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만 알고 있으면은 5-3번은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힌트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던져드릴게요, 다시.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6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다 했으면 6번 넘어갈게요. 이거 오늘 올려주세요. 네. 오늘 올려드릴게요. 어? 뭐라고? 전에 것도 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여기 6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숫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가려고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쫙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럼 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k는 0 저렇게 주어져 있는 것의 3개의 실근이 등비수열을 대놓고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상수 k값을 찾으시오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네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일단은 싹 웃어야죠. 왜? 이걸 보는 순간 일단은 기분이가 좋아하죠. 왜?
실근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요 3차식을 얼마로 만들어주게 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0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줬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서의 나는 세 개의 실근을 잡아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세 실근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하나 알파랑 베타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마로 잡아주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파, 베타, 감마로 잡아주었을 때 나오는 여기에서의 이 세수 사이의 관계가 무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지금 여기 진짜 내용입니까? 등비 수열이야. 그럼 여기 있었던 얘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잡아주었을 때 얘네들이 다 무언가를 곱해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도 지금 현재 드러날 수 있죠. 문제에서.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누군가를 곱해서 만든 거야? 그치?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공비 R을 곱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준 게 공비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니까 누군가를 곱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긴가 누군가를 곱할 거고 그거 자체가 똑같이 공비니까 그래서 나는 똑같은 공비를 곱해서 만들 수가 있더래 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로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등차수열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하나의 문자를 기준 잡았을 때 그 하나의 문자와 나머지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니네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래요? 그럼 여기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셋 중에 어디 있는 거를 먼저 잡아주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베타? 알파? 감마. 셋 중에 누구 먼저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알파. 알파?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분수가 되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알파의 기준을 많이 잡아요, 원래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알파의 기준을 되게 많이 잡는데 나는요,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베타의 기준 잡으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내가 지금부터 어떤 하나의 숫자 A라고 잡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A라는 거를 이용해서 알파 만들 거니까 그럼 A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를 만들려면 적어도 우리는 알파는 A에서 공비만큼을 곱한 것이 됩니까? 나눠주는 것이 됩니까? 나눈 것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봐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A에서 나는 공비 R을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A 나누기 R. 다시 그럼 얘는 분수꼴이니까 그래서 나는 R분의 A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감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마는 여기 있는 A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A에다가 공비 R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야? 얘는 그냥 AR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나란히 세 개를 쫙 써봐. 그러면 이제 뭔가 보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K를 찾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주어진 관계라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등차 중앙을 활용해서 풀었던 문제에서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얘네 근각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나는 여기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세근의 합.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세근의 합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여기 두 근의 곱의 합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합도 찾아버릴 수가 있냐면 세근의 곱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세근의 곱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세 개 관계식을 아예 뽑아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관계식들을 다 뽑아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자는 어차피 두 개로 줄었으니까. 여기까지 끄덕끄덕 다 됐어요, 그러면? 됐지? 그럼 봅시다. 세근의 합부터 갈 거예요. 얘네 셋을 나란히 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얘네 셋을 나란히 다 뭐 한다? 더한다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제 R분의 A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A와 그 다음에 AR 얘네들까지 다 더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만들어준 게 마이너스 3차분의 2차니까 얘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고요. 제가 얼마? 제가 2가 된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는 등차 중앙할 때 한번 보여줬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거 두근의 곱의 합이니까 진짜 두 개씩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그래서 난 여기는 R분의 A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a제곱의 r이랑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저기 a제곱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누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눈에 보여줄 수 있냐면 3차분의 1차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1이 된다는 것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 세근의 곱이에요. 세 개 다 뭐 한 거예요? 세근의 곱이니까 실제로 얘네 셋 다 뭐 한 거? 곱한 거죠. 그러니까 세근의 곱은 r분의 a와 그 다음에 a와 그 다음에 나는 ar을 곱하니까 싹 다 곱하면 a 몇 제곱이 되니까요. 싹 다 곱해서 a 몇 제곱? a 세제곱이 되었고 그 a 세제곱이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네요. 그래서 얘가 k다. 라는 것까지 찾아주게 되면 결론 나는 a만 찾으면 돼. 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이면 성공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니네가 결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요 지금 현재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과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나는 지금부터 a 값을 찾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적어도 얘는 현재 식을 바꾸기가 뭐뭐한 상황이니 얘는 그냥 냅두고 가고 싶은데 얘는요 잘 보면은 얘처럼 좀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숫자 2라는 걸 활용해서 여기에서의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딱 보는 순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식이 R분의 A와 AR을 더해서 만들어주게 된 숫자 2와 밑에 거 R분의 A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제곱의 R과 그 다음에 나는 A제곱인데 왠지 얘랑 자리 똑같이 바꿔주려면 더하기 자리만 바꿔주면 될 것 같지? 맞아요? 더하기 자리만 바꿔줘도 될 것 같죠? 여기까지 됐어요 다? 됐지? 그 더하기 자리만 바꿔서 여기 있는 얘 R분의 A제곱과 여기 있는 A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A제곱의 R 이렇게 해서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줘도 되죠. 그럼 여기서 얘처럼 만들고 싶거든? 그럼 여기에서 누구만 뺏으면 쟤처럼 만들 수 있게 될까요? A 하나만 뺏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 하나만 빼서 그래서 A 하나 뺏고 괄호 안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R분의 A와 그 다음에 A와 AR 이렇게 해서 더해서 만들어준 친구라고 봐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나왔던 요 친구네요. 이게 얼마니까? 이게 연두색으로 밑줄 친 게 다 얼마가 되니까? 얘가 지금 이제 2가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2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몇 A가 되냐면 2A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2A가 실제로 저기 두근의 곱의 합의입니다.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1이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A 값 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찾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A는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A는 몇 분의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1인 거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K는 A의 세제곱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8분의 1. 그치.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어렵진 않아.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약간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는 게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 가운데 거를 내가 기준 잡아서 관계식을 잡아서 양 옆에 걸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의 관건이자 연습할 포인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그러면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5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준비 시작. 얘도 해보시고 밑에 것도 해보세요.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주제 시그마. 좀 기본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그마의 좀 기본 개념들을 좀 살펴보시고 일단 시그마랑 좀 친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얘랑 좀 친해져 봅시다. 지금은. 알겠죠?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시그마라는 친구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얘는요. 별게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볍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니까 그냥 진짜 가볍게 봐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시그마라는 기호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낯선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 기호의 의미만 알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용해서 식을 쓰는 게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알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쟤랑 같은 원리로 쓰는 것은 시그마와 더불어서 하나 더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얘네 이런 시그마의 성질들도 가져오는 건 기호의 성질들을 얘기하는 거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걔랑 비슷하게 쓰는 게 나중에 너네 배워요. 이거 극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도 똑같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학기 때 배우실 건데 극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호예요. 그러니까 기호만 잘 알고 있으면 푸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볼게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딱 잡아놓고 그냥 이거는 한 줄 설명인데 한 줄 설명짜리인데 잘 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이거예요. 수열에 합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1항에서부터 제2항, 제3항, 제4항 해서 계속 더해 나가요. 어디까지 계속 더해 나갈 거냐면 여기 제 n항까지 더해 나갈 건데 이걸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손 아파, 안 아파? 손이 아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손이 아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내가 기호를 이용해서 조금 한정해 볼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기호가 썸, 합입니다. 그걸 그리스어 대문자로 이렇게 시그마라고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썸이라는 요 합이라는 요 영어 단어의 요 S자를 그대로 그리스어의 대문자로 따온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기호를 활용해서 쟤네들을 한 번에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는 순간 이 기호 보면 그냥 저거 다 수열 다 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반드시 무슨 항이 오냐면 일반항이 와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일반항이 와요. 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100% 일반항이 오고 밑에 오는 것이 그러면 누가 오는가? 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오는 거는 그래서 시작 번호가 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시작 번호가 와요. 그리고 위에 오는 거는 뭐가 오냐면 끝 번호가 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에는 끝 번호가 오는 상태에서의 우리는 항들을 더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번호에 해당하는 수열의 항들을 다 더하세요. 라는 것을 한 큐에 줄인 게 시그마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밑에 거는 문자부터 정해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그때 여기는 얘가 일반항인데 일반항은 AN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는 N이라는 기호를 쓰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N이라는 기호는 실제 끝번호니까 N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은 상태의 또 다른 문자. 보통은 K를 많이 써요. 근데 K 말고 저는 다른 거 쓰고 싶은데 상관은 없어요. 그 문자만 여기 밑에다가 맞춰주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항번호 K를 내가 지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로 한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고 그럼 밑에 거 자체가 K죠. 그러니까 이 K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얘 진짜 수열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얘가 제 1항부터거든. 그러니까 여기 K가 1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끝이 어디까지였으니까? N까지니까 그럼 분자로 올라가는 거.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건 누구까지야? N.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수열의 합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도 외우냐면 이 친구를 단순하게 썸의 대문자를 따와서 여기 N 끝항까지의 합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SN이나 시그마는 같은 거다 아니면 다른 거다. 둘은 결국은 이 둘은 결국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SN과 시그마는 동일하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별표. SN과 저기 있는 시그마의 차이점, 별표. 그럼 여기 시그마랑 SN의 차이점 바로 어떤 차이점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다른 것보다는 저거. 그냥 이거예요. SN에서 여기 N 동그라미만 치고 갈래? N은 끝항이에요. 끝항.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끝항이라서 무조건 누가 정해져 있냐면 밑줄. SN은 무조건 시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1항부터 무조건 더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SN을 줬는데 제 1항부터 안 더하는 항이다. 절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SN은 무조건 제 1항에서부터 더한 것.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고 시그마로 주어졌다는 건 여기 밑에 있는 요 시작항이 여기 밑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시작항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줘도 된다야 아니면 안 된다야? 된다야. 그러니까 더 폭넓게 쓰는 게 시그마겠니? SN이겠니? 그러니까 시그마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왜? 문제는 장난을 쳐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그마랑 다 합쳐서 나오는 거야.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시그마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C 어쨌든 그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잡아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그마가 뭔지는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 얘네들 요 정도까지 얘들만 딱 드리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못 나가. 못 나갔어. 못 나갔어. 이거 금요일날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거 처음부터 설명해주고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별론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뭘 그만해요야. 자, 시그마의 성질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만할까? 5분 남아가지고 되게 애매한데, 설명해주기도. 지금 5분 남아가지고 되게 애매한데, 이거 설명하기도. 수건 들어야 하려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그마가 무엇이었는지 이거 시그마 뜻만 얘기해줬으니까 그 시그마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걸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날까지 일단은 등비수열까지 완벽하게 복습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